됐습니다. 화면 공유는 계속 되고 있죠? 네, 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갈 뻔했습니다. 자, 녹화 켰고요. 지금 뭘 지금 그 챗GPT한테 시켜보고 있냐면, 얘가 사람보다 잘하는 일이 뭔지 자랑을 좀 해보라고 했거든요. 예, GPT-5 새로 나온 거 제가 축하하면서, 네가 사람보다 잘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일이 뭐야? 라고 했더니, 이제 얘가 방대한 지식을 즉각적으로 재구성해 줄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 분석을 하고 빠른 정보 압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언어에 대한 변환이나 상황 맞춤형적인 표현도 잘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당히 서술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거 GPT-4 쓰던 느낌하고 많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게 그 글을 펴내는 방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최근에 이 챗GPT를 만들기 시작한 분들은 아 얘가 원래 이렇게 답하나 보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3.5부터 이렇게 쭉 챗GPT를 대화를 해본 사람들은 아 얘가 좀 말하는 패턴이 바뀌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5에서는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막 GPT-4o 뭐 4 프로 4 미니 4.1 미니 뭐 무슨 뭐 5.3 막 이게 예, 쭉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여기 다른 모델이라고 펼쳐봐야 지금 얘가 딱 두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GPT-5 Thinking 모델하고 GPT-5 모델. 개인 버전으로 바꾸면 바꿔볼게요. 메뉴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개인 버전으로 바꿨다는 그냥 GPT-5 플래그십 모델 하나, 그 다음에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요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팀 버전으로 가면 여기 GPT-5 Thinking 모델이라는 거를 하나 추가로 보여주는데 얘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오토라고 돼 있어. 오토. 뭐라고 돼 있는지 실제로 이번에 이제 챗GPT 5 쓰시는 분들은 어떤 모드를 쓰게 될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토예요, 오토. 속도 및 지능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도는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얘가 응답을 하는 속도. 그 다음에 여기 지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지능이 굉장히 좀 제가 볼 땐 다목적인 뜻을 갖고 있는 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정도 수준으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정도의 답을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똑똑하고 어려운 질문을 굉장히 박사급 수준에서 하면 그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유치원생들이나 할 것 같은 그런 낮은 질문을 하면 그냥 유치원생 수준으로 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양면의 칼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최고급 능력을 얘한테 끌어다 쓸 수도 있지만 제대로 공부 안 하시고 제대로 프롬프트 다룰 줄 모르시고 그냥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제 그 질문을 던지면요 고수준 이상은 답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똑같은 챗GPT라는 도구를 다들 똑같은 돈을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챗GPT의 능력을 쓰는 방식은 이제 천차만별로 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 선택지가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이제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답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엄청난 맹점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나는 유치원생 수준의 챗GPT 능력밖에 없다 하더라도 난 답변을 박사급으로 받고 싶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일일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왜? 네가 질문하는 수준을 봤더니 이 정도 답이면 충분할 것 같아. 그냥 이걸로 그냥 먹고 떨어져. 이런 식의 답을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변화입니다. 변화. 잘 이제 이 변화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얘기를 시켰더니 뭐 이거저거 지금 굉장히 좀 어렵게 얘기를 해요. 어렵게. 좀 쉽게 얘기해 봐. 쉽게. 자, 한마디만 더 물어볼게. 아니 그러니까 네가 대량의 어떤 뭐 응? 그 빠른 요약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패턴 분석 잘하는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알고 싶은 주제는 데이터 분석 쪽이야. 데이터 분석. 네가 우리 사람들이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업무에 관련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야? 데이터를 요리해서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나한테 정리해서 이야기해 줘봐. 뭐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데이터 분석이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데이터 분석 업무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대량의 데이터를 요약하고 핵심만 추출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수천 건의 설문을 받으셨든가 회의록을 갖고 있다든가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읽고 나서 핵심 키워드나 트렌드나 요약문 같은 거 제가 생성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분석하실 분이 아무리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부 읽지 않고도 전반적인 흐름이나 주요 인사이트를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패턴 분석을 통해서 이상치를 탐지해 드리겠습니다. 전혀 그 상식적이지 않은 비정상 데이터가 나오는 걸 이상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매출 데이터에서 비정상적으로 급증을 했거나 급간한 날짜, 지역 이런 것들을 자동 탐지해 시켜가지고 로그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우리의 패턴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분석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을 시켜가지고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도 가능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범주화 및 태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동 분류를 해가지고 꼬리표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태깅이라는 게. 고객 리뷰를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를 시키거나 지원 서류를 분야별로 자동 라벨링을 붙여가지고 딱지를 붙여서 분류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분류 작업들을 자동화 시켜가지고 빠르게 그걸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예측 분석도 가능합니다. 과거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쭉 넣어주시면 그 추세선을 분석을 해가지고 향후 매출액을 예측을 한다든가 뭐 특정 키워드의 검색량의 변동을 그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추이를 예측한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재고 관리라든가 마케팅 캠페인의 그 시점에 따라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시각화도 가능하고 스토리텔링도 가능합니다. 복잡한 통계 데이터를 그래프나 차트나 인포그래픽으로 변환을 해주거나 경영진한테 보고할 때 시각 자료를 만들어주는 작업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나 전달력이 향상이 돼가지고 다른 비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와 관련된 실제 업무 시나리오별로 맞춤 실행 예시와 활용 툴, 세팅 가이드 이런 것도 또 붙여 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요거 것도 추가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좀 많습니다. 요새는 꼭 다음 작업을 뭘 해드릴까요? 라고 지가 제안을 하는 그런 식으로 얘가 말을 마치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해줘. 라는 뜻이. 그래, 해줘. 아니면 그래, 뭐, 예스.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가 제안했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5가지를 실제 업무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면 활용 도구를 세팅할 수 있는지 가이드로 구체화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이제 대량 데이터를 요약해서 핵심을 추출하고 싶으면 요러요러한 그 사례를 가지고 요러요러한 예시물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패턴의 이상치를 탐지하고 싶다 그러면 요러요러한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요러요러한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 요런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깅, 범주화를 시키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식의 데이터를 끌고 와가지고 이런 결과물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 분석, 시각화, 스토리텔링 다 이런 식으로 짜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주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혹은 A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주제니까 이런 주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 챗GPT랑 대화를 그렇게 나눠보세요. 야, GPT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요러요런 주제거든. 이 주제와 관련해서 네가 내가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본 다음에 그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봐. 어떤 식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잘잘잘잘 줄줄줄줄 다 이렇게 정리해줘요. 나중에 모아가지고 이거 야, 내가 이 내용으로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일단 요걸 어떤 그 실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강의하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은지 강의한 슬라이드 원고를 써줘. 그럼 또 원고 써줘요. 아까 우리 앞 시간에 그 우리 민소장님이 아이들을 위한 그 동화집을 이제 그 재미나이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스토리텔링까지 다 지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걸 보여주듯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GPT-5는 기본적으로 지금 박사급 이상 이번에 그 벤치마킹 그쭉 보고 그 IQ 테스트도 좀 들어봤더니 이번 IQ 테스트가 거의 지금 한 146, 7? 예, 그 정도의 준위가 지금 그 뭐죠? 나온다고 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이제 150 그 천재급에 그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서버가 보면은 이제 천재 박사급을 우리가 옆에 앉혀놓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자, 만든 교재를 중심으로 오늘은 데이터 중심으로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챗GPT나 꼭 뭐 챗GPT 아니더라도 제미나이, 그록 다 잘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요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I로 데이터를 분석한다고요. 이 AI로 데이터 분석한다는 거의 그 초기 가장 원조 모델은 이 챗GPT의 ADA 모델이에요.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고급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그 챗GPT 4 나오면서 그 3.5에서 4로 갈 때까지 한 6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예, 그때부터 나왔던 기능인데 얘가 이제 우리 챗GPT에서 이미지 그릴 수 있었던 달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그 웹 검색, 예, 뭐 부분적이지만 그때만 해도 뭐 검색을 아주 잘하지 못했지만 걔랑 해가지고 삼총사로 챗GPT의 부가 그 기능 삼총사로 나왔던 중에 하나가 요 ADA 모드였어요.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말만 하면 이게 뚝뚝뚝뚝 던져내는 수준이거든요. 자, 보세요. 요거 한번 샘플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AI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요?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게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화면이냐면, 제가 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거 아시죠? sonet.kr이라고 제가 요새 이제 그 AI는 생활이다 라는 이제 컨셉으로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리즈 지금 19편까지 올라갔는데 어제 오늘 지금 21일에 썼어야 되는데 이제 못 써가지고 지금 그 구상 중이거든요. 뭘 써야 되지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리즈를 이제 제가 그 제 블로그에다 연재를 하기 시작하면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글을 더 많이 볼까? 이 글을 많이 볼까? 이 글을 많이 볼까? 예,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추적을 해야죠. 누군가가 제 블로그에 와가지고 글들을 읽고 갈 텐데 어떤 글을 많이 읽을까? 이걸 이제 분석을 하시려면 자기가 운영하는 그 홈페이지 웹사이트에다가 구글 추적 코드를 심어 놓으시면 돼요. 구글 애널리틱스 코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박혀 있냐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일단 이 페이지 놔두고 요거 열어볼게요.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 영역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지정한 그 페이지에다가 구글에서 발급해주는 그 CC 카메라, 예, 일단 그 감시 장치예요. 감시 카메라, 24시간 돌아가는 감시 카메라를 코드로 따가지고 여기다 심어주면 걔가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람 하는 행동들을 다 이렇게 이벤트별로, 예,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 거별로 추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하루 단위로 그 통계를 내가지고 이제 연속해서, 예,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페이지 비용.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는 저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이 페이지를 열어봤다는 얘기, 페이지 조회란 뜻입니다. 세션 스타트. 처음에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최소한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에이 이거 내가 들어오려고 했던 사이트가 아닌데 똥밟았네 그래서 바로 나가버리지 않고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지 싶어가지고 차근차근 보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눈길을 10초 이상 그 사이트에 머무르고 그 나가지 않을 때 이때 이 방문이 시작됐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10초 이상 체류하면 이 사람이 드디어 이 사이트를 의도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방문을 한 사이트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방문자라고 카운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션 스타트예요. 펄스트 비짓. 이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여태까지 이 사람의 행적을 내가 뒤져봤는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야말로 첫 손님이야, 첫 손님. 네. 그래서 예, 첫 방문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전혀 이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처음 인연을 맺는 그런 첫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별도로 뽑아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날짜가, 예, 7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보통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주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보통 이제 월화수목금 워크데이 그 일하고 그다음에 토일 이틀은 쉬고 이런 게 기본 패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런 주기적 패턴은 위클리 단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는 항상 최근 4주 28일을 기준으로 그 디폴트로 이게 데이터를 뽑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4주 동안에 이러이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뭐 전체 페이지 뷰로 온 사람들은 지금 5,000명, 5,500명인데 그 중에서 그 의미 있게 빠져나가지 않고 쳐다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약 5,000명이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첫 방문을 한 사람들이 전체 4,200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통계 지표를 보면 제 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규모나 그 사람들이 재방문자인지
처음 온 사람들인지, 또 어디에 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스크롤을 해서 더 추가로 밑에 있는 글들을 더 읽어본다든가 관심도를 표명하는 거죠. 클릭을 했다든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봤더니 이 사람이 단순히 10초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거의 10분 이상 체류를 했다든가 게시물에 문의를 남겼다든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이 그 뭐죠 저자 이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뭐 페이지 프로필을 조회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 이렇게 주요 이슈별로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다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세팅을 해놔야 돼요. 10분 이상 머무른 사람들을 카운팅해줘. 내 프로필 페이지를 들여온 사람들만 따로 카운팅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이걸 이벤트 트래킹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어떤 행동을 추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카운팅을 해내는 거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다 볼 수는 있어요. 아, 페이지 조회한 사람이 5,500명인데 그 중에서 제대로 보려고 했던 사람은 5,000명이네. 처음 방문자는 4,200명이네. 아, 내 프로필까지 보러 온 사람이 15명이었네. 이거를 제가 숫자를 다 보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그때 해석은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루 이틀이죠. 그리고 이것도 한두 번이죠. 이걸 완전히 일일이 다 보면서 이제 하겠어요. 아니면 오늘 이게 지금 8월 8일자 기준으로 이런 데이터였는데 만약 이게 7월 8일자 지난 한 달 전 데이터가만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한 달 전 데이터하고 한 달 후에 지금 8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는지를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7월 8일로 돌아가 가지고 7월 8일자 데이터를 숫자를 다 뽑아 본 다음에 다시 8월 8일자 데이터를 또 뽑아서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인간의 눈이 한계가 이제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요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저 숫자 봤다 이 숫자 봤다가 이제 이러면요. 사람 머리로는 그걸 못 쫓아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뭐를 쓰냐? 이럴 때 AI를 쓰는 거예요. 야, 데이터가 이렇게 잡혔거든. 이 두 데이터 간에 어떤 편차가 있었는지 그 시차가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갭을 찾아봐줘. 이런 식으로. 좀 전에 GPT가 네가 뭐 잘하는 일이 뭐야라고 하면 그 얘기 바로 하잖아요. 대량의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차이를 찾아내고 분류를 해내고 하는 건 제 전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한테 맡기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걸 만들어 봤냐면 자, 그러면 최근에 내가 새로운 지금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글들을 제일 관심 있어 하는지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 여기 보면 방문 페이지라고 있어요. 페이지 및 화면. 페이지 및 화면을 가보면 요거는 이제 어떤 액션들이 발생했는가를 보는 거고 어떤 페이지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읽게 되는가. 제가 귀찮아가지고 관리상 귀찮아가지고 제 그 글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제목들이 있지만 이 제목으로 이 그 타이틀을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다 이거를 넘버링으로 그냥 붙여버리고 말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기둥을 잘 보세요. 이렇게 더 읽게 하면 3941번 요거 더 읽게 하면 요거 3918번 요거 더 읽게 하면 3947번 요게 요 글의 고유 넘버예요. 그러면 실제로 요 고유 넘버로 주소가 지금 매겨져 있기 때문에 얘가 추적을 하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몇 번 글, 몇 번 글, 몇 번 글이 몇 번 읽혔고 이렇게 숫자로밖에 안 떠요. 그러면 요거 하나하나 눌러보지 않으면 옛날에 이거 눌러보면 그 바로 요 화면 이게 중간중간에 팝업으로 보일 수 있게 해줬는데 예, 사로 넘어가면서 그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3390이 보면 지금 최근 28일 동안 제일 많이 읽힌 글이고요. 그래서 조회수가 거의 1000번이 넘게 지금 발생했는데 정작 이 3390 본 글이 어디 무슨 글인지 내가 모르겠어. 자, 그러면 그때그때 이걸 다 눌러서 확인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쭉 캡처를 하든가 요 페이지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분석을 시켰냐면 이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젠스파크를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요 페이지를 요렇게 제가 화면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페이지 전체를 공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데이터만 넘겨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데이터를 보세요. 여기 공유 버튼이잖아요. 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요 데이터를 이메일로 보낼래? 링크를 공유할래? 파일로 다운받을래?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뜹니다.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CSV 파일로 보낼 수도 있고 PDF로 보낼 수도 있는데 여기 구글 시트로 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구글을 디폴트로 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워낙 많은데 대부분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을 때 구글 시트로 보내는 기능이
거의 다 모든 구글 앱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거 다른 데로 보내는 거니 차라리 구글 시트로 내보낼게 라고 내보내면 돼요. 그러면 저 데이터에 대해서 문서 가져올 거야. 데이터 가져와 라고 하게 하면 저 구글 애널리틱스의 제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자 분석을 얘가 이렇게 뚝 끌고 와가지고 바로 그냥 구글 웹페이지를 딱 보여줘 버려요. 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 이제 가장 많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페이지가 쭉 이렇게 정해서 딱 보이죠.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키면 돼요. 요걸 어느 세월에 다 분석하겠어요. 야, 3390 페이지가 어디야? 2341 페이지는 어디야? 이거를 내가 알아야 내용을 분석시킬 거 아니에요. 자, 이래서 요거를 숫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뭐죠? 어느 페이지인지가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젠스파크한테 시켰어요. 자, 젠스파크 나와. 그동안 이제 우리 민소장님이 젠스파크의 그 AI 슬라이드 기능을 여러 번 그 구글 노트북 LM이랑 연동해가지고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젠스파크는 단순히 그런 기능만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젠스파크는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죠. 원래 팩트 체크로부터 시작한 아이라고. 시작은 팩트 체크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업무를 뭐랄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만능, 만능 에이전트에 만능 에이전트. 그래서 얘가 스스로 슈퍼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슈퍼 에이전트한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제가 젠스파크 넣어드릴 테니까 따라와 보세요. 복사. 우리 채팅창 어디 있지? 채팅창 넣어드릴게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젠스파크를 제대로 쓰시는 방법을 단순히 어떤 뭐 AI 슬라이드 만드는 용도로만 쓰지 마시고요. 젠스파크의 이 에이전트, 만능 에이전트 기능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뭐든 물어보고 만들어 보세요라고 여기 그 슈퍼 에이전트 일단 선택을 먼저 하신 다음에 여기 그 첫 장에서 요걸 열어보시면 여기 도구 선택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구글 캘린더 이거 원래 디폴트로 아마 다 켜 있을 겁니다. 안 켜 있으면요. 이거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일단은 구글 드라이브만 켜가지고 일단 요거를 한번 이렇게 켜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한번 그 당신의 계정이 어디에요라고 계정을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연결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뭐 지메일 뭐 여기 구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선택기에 뜰 겁니다. 예, 요거 도구 더 다른 도구가 필요하시면요 여기 추가 버튼 누르시면 돼요. 추가 버튼 누르시면 여기 단순히 뭐 구글 이렇게 수트뿐만 아니라 뭐 지메일, 드라이브 요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노션, 아웃룩 뭐 이런 것 다 연결할 수 있도록 돼요. 슬랙까지. 예. 그다음에 필요하면 이게 MCP 도구를 추가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젠스파크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AI 도구들과 연동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이 하는 역할을 젠스파크가 대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도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구글 수트, 구글 시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빼고 여기 드라이브만 연결하셔도 되고요. 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한꺼번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 여러분이 여기 설치라고 아직 보이는 분들은 아직 설치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해야 되겠는데 이게 나는 설치로 뜬다. 그럼 여기 얼른 눌러가지고 설치를 누르세요. 그러면 비로소 여기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보일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기보다는 누구 딴 분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홍성호 선생님 혹시 화면 공유 가능하세요? 네, 예, 처음 하는 분도 못 따라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요 화면 한번 그 저기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그 젠스파크의 도구에 연결하는 장면 한 번만 보여봐 주세요. 저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예. 지금 따라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따라 하셔야 잠깐. 됩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여기 예. 젠스파크 일단 접속하시고, 젠스파크가 음. 소리가 요놈. 예, 그거 맞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화면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너무 좀 작아 보여요. 확대, 화면 확대. 마우스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됐어요. 예, 거기 스패너 모양 있죠? 걔를 누르세요. 예, 거기에 지금 설치라고 뜨는 거는요, 설치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연결하는 거. 우리가 흔히 뭐 MCP 어떻게 써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 많은데, 이게 사실상 MCP 그러면 연결이에요. 예. 말씀 수트를 연결하시면 세 개가 한꺼번에 그냥 되고요. 예, 낱개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낱개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계정 만드시고 딴 분들도 따라 해보세요. 이거 해놓으면 정말 편합니다. 음.
오케이. 이제 그 밑에 보이실 거예요. 이제는 선택지가 이렇게 다시 음, 한번 새로 고침 해보세요. 설치가 끝났으면 저게 제거로 뜹니다. 설치로 안 뜨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설치가 안 된 거로 나오네. 다시 한번 그렇죠. 해보겠습니다. 예, 예.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제가 이제 이미 설치 끝났으니까 제거로 그 이게 버튼 모양이 바뀌거든요. 예, 그거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합니다. 요거 쓰시면 여러분이 이제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잡혔네요. 그렇죠. 예. 오케이. 예, 이제 그러면 세 가지를 젠스파크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작업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고요. 제가 다시 제가 공유 들어갈게요. 어떤 거 하나요? 아니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예, 화면 닫을까요? 예, 설치하는 것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예, 예. 그럼 공유 중지하고, 예. 예. 자, 제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2번 화면. 자, 이렇게 여러분도 젠스파크에 도구를 먼저 그 공유를 시키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내가 좀 전에 분석하라고 했던 그 데이터를 저걸로 보냈잖아요. 구글 저기 시트로. 그러니까 그 구글 시트에 그 데이터를 끌고 와서 얘한테 분석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시트 만든 시트 요거거든요. 자, 요거에 주소가 있어요. 요 주소를 복사합니다. 복사. 제임스파크한테 이 주소를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거 왜?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얘한테 허용을 했기 때문에. 허용 안 해주면 못 읽습니다. 네. 자, 어유. 예, 그냥 자동으로 그냥 클릭만 제가 이게 들어가 버렸는데, 자, 지가 알아서 여기 연결 그 구글 시트 주소만 제가 지금 줬더니, 이 구글 스프레시스가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한데요. 한번 일단 분석이 필요한지, 특정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딴 목적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일단 얘가 이걸 읽기를 합니다. 읽기. 예, 그래서 구글 스프레시 접근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해당 사이트가 비공개로 설정돼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하나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얘가 예, 이게 개인 지금 데이터이기 때문에 얘가 링크를 바로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스프레시스로 뭘 하고 싶으세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으세요? 차트를 만들고 싶으세요? 기타 정리를 하고 싶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자, 로그인이 필요한 상태이고 비공개로 돼 있으니 이게 지금 공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보고서가 개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유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거를 안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이 시트 자체를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혀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딴 아이들도 우리 에이전트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요 제한된 거를 풀어줍니다. 예. 뷰어나 뭐 이렇게 댓글 작성 정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만약 작업을 대신 시키고 싶으시면 편집자원까지 주셔야 돼요. 만약 나 대신 어떤 그 액션을 해서 그 시트를 손을 대게 하고 싶으시면 편집자 권한까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줬다고 치고요. 예, 얘한테 이제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사이트 공유 권한 줬거든. 요걸로 하면 되겠네. 시트에 대한 공유 권한 줬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로그인 해가지고 이 파일이 어떤 데이터를 안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내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분석해줘. 이게 여기가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 마이크 안 먹네요. 마이크 끄고 이 마이크 쓸게요. 지금 내가 이 시트에 대한 공유 권한을 풀어줬거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주소 링크 다시 한번 접속을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로 들어있는 시트인지 내용을 좀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지 너의 분석 의견을 좀 들려줘. 이게 왜 자꾸 한글이 안 먹죠? 다, 다 됐어요, 정상인데. 머피의 법칙. 야,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다시 한번. 왜 한글 못 읽는 척하니? 여기 링크 접속 권한 내가 허용해 줬으니까 다시 한번 읽고 어떤 내용인지 데이터 분석해서 그 응용 방법, 활용 방안 좀 알려줘.
이상하네요. 여기 한글 이거 먹어야 되거든요. 에이, 그냥 하겠습니다. 로그인 허용해 줬으니까 읽고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분석 의견을 줘.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분석 의견을 줘. 분석 의견을 줘. 줘. 지금 얘가 이미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가 어떤 용도로 쓰고 싶은지 저한테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면서 얘가 지금 여기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이미 실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멈춤 버튼이 있는 거고요. 멈춤 버튼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정 안 되면 얘가 이제 가끔씩 그 이 젠스파가 다 좋은데 어느 한 군데서 작업을 사실상 얘가 백그라운드 멈춰가지고 계속 그 정지되어 있는 대기 상태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끄세요. 요청 중단을 해가지고 이 멈춤 버튼 한 다음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게 좋아요. 로그인 허용해 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분석에 다시 얘기해 줘.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래 얘가 계속 그 작업만 하고 여기에 변화가 안 생긴다. 그러면 멈춤 버튼 누르세요. 그리고 다시 재실행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얘가 싱킹 그 모드를 들어가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만약에 읽을 수 있게 되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을 얘가 다 분석을 합니다. 아, 이 책 가봤더니요. 요러요런 지금 페이지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요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예, 요렇게 해서 나옵니다. 예, 요러요런 것들이 지금 콘텐츠와 관련된 그 뭐지? 그 사람들의 접근 그 횟수가 얘네들이 많으니까요. 컨텐츠 전력으로는 요러요런 페이지에 있는 것들과 유사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고요. 인기 컨텐츠는 요러요런 것들이니까 여러 참여 시간을 늘리려면 요런 컨텐츠를 참고하세요. 수익을 원하신다면 예, 요러요런 부분들이 그 수익과 관련된 포인트 그 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한다면 요런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지가 이 데이터의 구조나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를 쭉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거기 그 상위 방문자가 많은 페이지 숫자가 숫자로만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그 숫자는 원래 그 메인 도메인이 sonet.kr이야. 그러니까 sonet.kr 뒤에 슬래시하고 그 해당하는 숫자를 그 추가하면 각각 그 지금 컨텐츠가 있는 페이지 주소들이 되는 거거든. 혹시 그 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상위 5개만 어떤 내용의 그 글들을 갖고 있는지 네가 분석해 줄 수 있어? 아니 마이크가 왜 안 먹죠? 이거 마이크 안 먹으면 손이 시원하기 어려운데 오늘따라 이상하네요. 이거 원래 먹어야 정상인데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고요. 마이크 정상 동작하고 있는데 마이크 연결이 여기서 마이크가 먹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테스트. 너 지금 왜 내 마이크 소리 못 먹어? 마이크 소리 음성 인식 해가지고 화면에 띄워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네. 이제 되네. 이제 돼. 뭔가 그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위에서 그 네가 숫자로 예시한 것들의 원래 그 페이지는 앞에 sonet.kr 이라는 도메인 그 주소가 그 빠져 있는 그 수치만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상위 5개 그 숫자 페이지를 URL 링크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각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목하고 사람들의 그 반응 그 조회수 기준으로 상위 5개만 다시 한번 좀 만들어 줄 수 있겠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kr이 아니라 sonet.kr 요건 이런 거 써줘야 되겠어요. 예, 영어로 sonet.kr 이라는 도메인 주소가 빠져 있거든. 페이지 숫자 앞에
SONET 아니에요? 소넷이 SONT. 예, 맞아요. 소넷. 예, 숫자만 나와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가 어느 정도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자꾸 테스트 해 보셔야 됩니다. 숫자만 나와 있는 거거든. 네. 5개 상위 5개 정도 숫자를 원래 웹페이지 주소 형식으로 다시 만들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제목과 조회수 기준으로 제목을 뽑아주고 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거 원래는 제가 다 했었어요. 조회수가 많은 기준으로 방문 조회수가 많은 기준으로 상위를 갖다 이게 5개로 하는 5개만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한번 이제 시켜 볼게요. 이런 게 이제 에이전트들한테는 아까 얘기했죠. 제가 검색은 뭐든 물어보라고 하는 거지만 에이전트는 뭐든 시켜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든 물어보고 여기서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시켜보세요. 저 만들잖아요. 얘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앞에 있는 숫자만 있고 원래 페이지 도메인이 요게 들어가야 돼라고 하면서 이 도메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읽고 나서 그 주소 제목을 뽑아 달라고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제 3390의 에이전트 GPT 설정 및 사용법, 이게 1100번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상위치 1위입니다. 자, 2341번 해봤더니 오픈 프로필의 완벽 가이드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2359번 470번 조회됐는데 오픈 채팅의 마케팅 전략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페이스북 계정법에 대한 게 228번이고요. 1238번은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읽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뽑았던 데이터에는 이게 지금 눌러보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 숫자를 기준으로 앞에 소넷.kr이 생략돼 있으니까 그걸 연결해서 거기 링크에 접속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글인데 사람들이 이만큼 읽었는지를 나한테 알려줘라고 제가 얘한테 시킨 겁니다. 다 시키니까 다 그대로 하잖아요. 이거 시킨 내용을 얘가 하는 작업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 보기를 눌러보시면 되거든요. 보기 눌러보면 얘가 이런 글이군요. 요 글에 가가지고 어떤 글인지 얘가 다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메인이 빠졌다고요. 예, 거기 실제 URL 만들어가지고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에 내용하고 제목 제가 확인해 볼게요. 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들어갔더니 요런 내용이고요. 요거 들어갔더니 요런 내용인데요. 이러면서 사람이 할 일을 다 얘가 대신한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 듣고요. 자,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활용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뭔지를 뭐한테 알려주세요. 트래픽 증대인가요? 참여도를 계산하고 싶으세요? 수익화나 컨텐츠 전략을 만들고 싶으세요? 거기에 따라서 인사이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원하시는지에 맞춰가지고 제가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분석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참여도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아니다. 앞으로 고객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컨텐츠 주제가 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그러면 네가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걸 내가 확인해서 기분이 좋거든.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읽는 글 중심으로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내가 그런 주제의 글들을 더 써서 올리면 방문자가 더 늘어나지 않겠니? 재방문자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어떤 주제와 카테고리의 글을 더 쓰면 좋을 것 같은지 그 컨텐츠 운영 전략적 관점에서 내가 유의하면 좋을 그런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줘. 실행.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기능은 거의 완성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미나이 아까 어린이 동화 만들어내는 그 능력으로 보면 이제는 LLM이 못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써먹을까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써먹는 거에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 대신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도구로는
이 젠스파크에 이 슈퍼 에이전트만한 도구가 없어요.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나왔던 천공, 그 스카이워크라고 했던 거. 근데 돈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마누스라고 하는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인데 다 이 젠스파크 짝퉁들이에요. 제가 써보면 돈 주고 다 써보거든요. 저는. 이 원조로서의 젠스파가 갖고 있는 에이전트 기능들을 거의 못 따라옵니다. 다 짝퉁이에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쭉 설명해 주죠. 예, 알겠습니다. 역설적 현상이지만요. 컨텐츠에서 많이 읽힌다는 게 곧 깊게 읽힌다는 법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상위 컨텐츠들이 많이 있긴 한데 기껏해야 33초, 34초 정도로 얕게 소비된대요. 그거에 비해서 문제 해결형 콘텐츠는 거의 그 읽는 시간이 거의 1분 가까이 일반 상위 콘텐츠보다 2배는 깊게 읽힌답니다. 따라서 그냥 가볍게 사람들을 유인할 목적의 스낵 콘텐츠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해결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정도 콘텐츠는 좀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래픽을 폭발시키고 싶다고 그러시면 AI 실무 활용 시리즈에 대한 얘기가 지금 급격하게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읽기 시작한 지금 그런 것들로 보이거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구글 제미나이하고 챗GPT를 실전 비교해 주는 거, 클로드 3.5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법, AI 이미지 생성 도구의 비교, 이런 쪽이 지금 사람들한테 괜히 많이 읽히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또 카카오 마케팅에 대한 심화 전략도 예, 사람들이 많이 읽는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안 될 때, 네이버 어떻게 안 될 때 이런 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성 컨텐츠도 예, 즐겨서 사람들이 좀 읽고 있거든요. 예, 컨텐츠 작성을 만약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무슨 해결법, 뭐뭐와 뭐뭐의 비교, 뭐뭐 무료로 하는 방법, 뭐뭐 10분 만에 끝내기 예, 이런 식의 제목을 넣어가지고 도입부에 이런 식의 공감을 유발을 한 다음에 그 이런 내용들로 그 컨텐츠를 만드시면 참여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자,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고 싶으세요? 딱 물어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젠스파크의 이런 그 분석 기능과 그 다음에 저의 고민을 그 나 대신 해결해 주는 요 능력들을 잘 좀 활용하시면 정말 그 의미 있게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이건 생각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우선 많이 읽히면 사람들을 많이 끌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조회수만 좋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조회수만 많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그 깊게 읽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찐팬이 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에 들어왔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가야만 더 찐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라고 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진짜 똘똘한 아이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 고객들이 어떻게 제 컨텐츠를 소비하는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분석 코드만 하나, 추적 코드만 하나 집어넣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자동으로 그냥 그쪽으로 넘긴 다음에 뭐죠? 그 구글 시트로 넘긴 다음에 그 시트 주소를 예, 어디 젠스파크 슈퍼 에이지한테 넘겨준 다음에 야 상위에 있는 글들 예, 주소 재구성해 가지고 읽고 분석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한테 알려줘. 다 해준다니까요. 자, 또 유튜브 제가 채널 운영하시는 거 아시죠? 예. 어제 또 제가 그 새로 카카오톡 챗봇에 채널을 그 AI로 어떻게 대신 응답하게 하는지 거의 그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채널을 쭉 그 운영을 하면서 도대체 내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떤 영상들이 많이 사람들한테 팔리고 또 이걸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 있게 좀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사실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자, 유튜브 나와라.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요. 챗GPT를 이론으로 공부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업무에 어떤 과제를 먼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좀 벅차거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AI한테, 챗GPT한테나 그룹한테 물어보면 얘네들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얘를 이용해 가지고 내 업무를 해결할까? 요 관점에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 화면에 메인을 보면 이 메인 화면에 여기 분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채널 동영상 관리 같은 거 눌러보시면
이게 여러분 뭐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왼편에 그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쪽이 나오면서 여기 보면 분석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분석. 이게 이제 그 우리 쇼핑몰로 치면 고객에 대한 그 행동 분석을 객관식적으로 해주는 그 영역을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애널리틱. 그럼 여기 나오죠. 여기 또 마찬가지로 28일 기준으로 나오고요. 지난 28일 동안 조회수는 2,300번, 시청 시간은 492시간, 구독자는 44명이 늘었고요. 이로 인한 뭐 광고 수익이라든가 예상 수익은 8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계략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면 또 추가적인 분석들을 계속 하거든요. 영상 하나하나별로 시청 지속 시간은 몇 프로고요. 조회수는 몇 번이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것도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페이지를 넣어줘요. 복사. 그리고 역시 젠스파크에 갑니다. 새로 뉴 슈퍼 에이전트 열어가지고 분석은 GPT한테 아니 그 젠스파크 때 물어보라니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야 이거 유튜브 사이트인데 너 읽을 수 있어? 한번 물어봐야죠. 항상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분석 같은 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얘가 함부로 못 읽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챗GPT 같은 경우는 그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가 디폴트 정의가 돼 있는 그 자기 그 규칙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로그인 그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거의 안 읽어줘요. 근데 젠스포가 이게 해준다니까요. 지금 이거 내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그 동영상 분석 사이트거든. 혹시 이 사이트 내가 로그인 정보 너한테 주면 너 이거 접속해가지고 내용 분석해 줄 수 있어? 음, 음. 물어봐야지 먼저. 그러니까 된다고 무조건 그냥 막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할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셔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디마불사님. 먼저 요청의 목적과 용도를 좀 확인을 좀 해봐 주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분석 데이터 조회하고 채널 성과를 파악하는 게 목적인가요? 어떤 분석 정보가 필요하세요? 조회수, 구독자, 수익, 신청 시간? 예. 현재 상황에 대한 솔직한 답변. 제가 아쉽게도 로그인해서 분석 데이터 조회해 드릴 수는 없어요. 몇 가지 이유. 보안상의 이유와 기술적 제휴. 로그인 정보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예, 대신 이 채널이 공개되어 있다면 공개된 정보는 제가 분석해 드릴 수 있어요. 데이터 내보내기를 먼저 해주시든가 스크린샷을 주시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분석해 주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스크린샷을 보내줄까? 한번 뭐 애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좋아. 요거를 화면을 한번 캡처를 해가지고 화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캡처해가지고 캡처 캡처 화면이 요 오른쪽에 잡혔습니다. 요 캡처 화면을 그대로 통으로 따가지고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젠스파크한테 가가지고 좋아 그러면 요거 컨트롤 V로 캡처한 거 보내줄게. 이게 네가 바로 로그인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메인 화면만 분석의 메인 화면만 그 개요 화면 캡처해서 지금 스크린 화면으로 올려준 거거든. 이거 일단 읽어보고 나서 어떤 지표들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어떤 현황인지 먼저 네가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알려줘. 정리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냥 꼭 밀당이라기보다는 얘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고 내가 얘한테 뭐를 더 챙겨줘야지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자꾸 옆에 있는 그 뭐죠 파트너 아니면 그 업무 조수한테 물어보듯이 자꾸 해보세요. 너 이거 할 줄 알아? 너 엑셀 할 줄 알아? 너 파워포인트 다룰 줄 아니? 너 지금 내 거 뭐 이렇게 어디 로그인해서 들어올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거에 맞춤형으로 내가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걸 보고 여기 화면을 캡처해 줬더니 예 좋습니다. 유튜브 분석 화면 제가 봤어요. 솔직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28일간 조회수 2,300 다 나오죠. 아까 43일 신규 등록 정확하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총 시청 시간 7월 30일에 87회라는 데일리 최고 조회수가 나왔네요. 전반적으로 안정적 패턴인데 7월 말에 급상승을 했어요. 7월 중순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현재 한 영상이 330회 조회 달성을 하고 있거든요. 딴 영상은 157회 조회를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컨텐츠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걸 보이고요. 수익 증가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7월 말에 급상승한 걸 봐서 화제가 된 컨텐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일평균 조회수는 약 82회 정도고요. 시청 대비 조회수 시청을 보면 시청자들의 시청 완료율이 어떤지 궁금해요. 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7월 30일 날 특별한 상승 이유가 있을까요? 특정 컨텐츠나 이벤트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종류의 컨텐츠를 주로 업로드 하셨었나요? 수익 증가율도 높은데 광고 정책이나 컨텐츠 의 변화가 있었나요? 더 깊이 분석하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7월 30일 날 뭐를 했을까? 모르죠, 저도. 그러면 한번 가보죠. 7월 30일 날 올린 동영상이 있었나? 얘가 이제 이렇게 분석에 어떤 그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겠는데 7월 30일 날 이게 성과가 좋아요. 이거 뭐지? 주경야독을 올렸었네. 회원들한테 챗GPT와의 노트북 LM하고 젠스파크 삼총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그 강의안을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그때 짜가지고 잠깐 이거 일주일 정도 공개를 했었습니다. 공개를 했다가 이제 회원제로 돌렸는데 아마 그게 회원들한테 조금 임팩트가 있었나 봐요. 7월 30일 날 좀 특이가 한다는 건 요거밖에 없거든요. 네,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분석에 모티브, 실마리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더 얘기를 나눠볼까? 그날 7월 30일 날 특별히 올라갈 이유는 없는데 그날 우리 챗GPT하고 노트북 LM하고 젠스파크를 이용해서 그 교육안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한 1시간짜리쯤 만들어 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공개하기 전에 일반 공개를 한 일주일 정도 한 적이 있거든. 그때 아마 그게 효과가 좀 있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 그것 때문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 지금 그 독자가 최근 들어서 40명이 증가를 했으면 딴 때보다는 좀 많이 는 편이거든.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좀 더 중점을 둬서 운영하면 좋을지 너의 의견을 좀 덤으로 들려줘. 또 안 들어가네. 이게 말이 또 들어가도 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좀 말이 또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원래 다 소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조곤조곤 들으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정보 같은 것도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저런 식으로 우리 교수님은 데이터를 분석시키고 써먹는구나라는 거를 자꾸 보시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GPT한테 물어보세요. 야, GPT야, 네가 데이터 분석 잘한다는데 내가 비즈니스 용도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 아니면 쇼핑몰을 운영해야 돼. 네가 만약 내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한테 무슨 데이터 분석을 해줄 수 있어? 어떤 용도로 어떤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분석적 관점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한테 쭉 답합니다. 예. 또 계속 보여드려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잘만 활용해도 매출 분석, 고객 분석, 비용 최적화, 마케팅 효과 측정, 재고 관리, 고객 응대 개선, 트렌드 분석, 가격 정책 수립, 모니터링, 실적 모니터링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용도들을 데이터 분석을 왜 하는지에 대한 용도를 쭉 한번 분석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그 액션을 챗GPT가 됐든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챗GPT 데이터 분석, 요거 그로한테 해도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그 사이트에 이 넘버를 쭉 붙여가지고 요거를 숫자밖에 없으니까 숫자만 있는 거에다가 뒤에다가 sonet.kr을 붙여가지고 주소를 만들어줘 하는 것도 만들어줘요. 이것도 챗GPT한테 시켜도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요 데이터가 나오면 요거 읽을 수 있어? 물어보고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상위 20개를 갖다가 분리를 해가지고 어떤 그 컨텐츠를 운영하면 좋을지 너의 의견, 분석 의견을 알려줘.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좀 전에 유튜브 라인 아니야 아까 그 애널리틱 라인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좀그 챗GPT로 데이터 처리할 때 약간의 이제 주의사항이나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제가 한 10가지 더 정리했는데요.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자꾸 해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거 잘 보세요. 데이터 분석을 할 목적, 그 다음에 내가 다뤄야 될 데이터의 종류, 형식, 이런 것들을
굳이 내가 설명을 얘한테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얘한테 네가 알아서 이 데이터가 어떤 성격인지 그 분석을 해보고 나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좋을지를 네가 나한테 알려줘. 그럼 돼요. 예전에는 뭐 요거는 뭐에 관한 데이터고 요거는 뭐에 관한 데이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분석하는 그 요청 데이터들이 빤하기 때문에 필드 구조만 보면 뭔 데이터인지, 그래서 이걸로 사람들한테 뭘 알려주면 좋은지를 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어떤 데이터야, 어떻게 써먹으면 좋아, 네가 나한테 그 제안 의견을 줘봐,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통계청이나 캐글 같이 정형화된 어떤 그 데이터를 아예 제공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에 가셔가지고 예제로 쓸만한 샘플 데이터를 여러분이 스스로 갖고 와가지고, 나는 막 매출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돼. 나는 사회학적으로 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뭐 1인 가구의 뭐 어떤 그 소비 패턴을 뭐 조사해야 돼. 이러면은 그 유사 데이터 아니면 그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에 비추어서 어디에 가면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돼요. 정 안 되면 뭐 퍼블리시 같은 데 물어보시는 게 좋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 수집해야 될 데이터의 출처, 인용 이런 거를 찾는 방법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요, 데이터가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막 변동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뭐 주가 같은 거 대표적이죠. 뭐 오늘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물론 내일 지나가면 나와요. 지나가면 뭐 시단위, 뭐 분단위 데이터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장 종료 마감하고 내일 가면 다 오늘 실적이 나오죠. 근데 내가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어. 실시간으로 거의 그냥 그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면서 내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 그럴 때는 크롤링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롤링 하는 것들은 또 크롤링만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시간 웹데이터 같은 걸 만약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크롤링 로봇을 그 짜여진 로봇을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이 로봇을 내가 아예 만드시든가,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초기 분석 시 에러를 막으려면 불필요한 행을 삭제하는 전처리를 해라라고 했는데, 요건 요새는 거의 필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그 분석을 하려고 시트 하나 만들었잖아요. 요거 할 때요, 여기 이렇게 그 행과 열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들어있는 것들 있죠. 요거는 다 테이블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정상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데이터들 있죠. 두 개의 장을 차지하고 있거나 요 뒤쪽이 다 공란으로 돼 있어. 요런 것들은요,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오류를 나타내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만약 요 데이터 분석을 시키시려면요, 요 부분은 없애버리셔야 돼요. 삭제. 그리고 여기 요 1열은 뭐에 대한 얘기고, 요 B열은 뭐에 대한 얘기고, C열은 뭐에 대한 거라고, 요 첫 번째 행이 그 헤드라인 필드 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필드 네임. 네, 이게 필드 네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무슨 컬럼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목이 쉽게 요 각각의 항목을 구분해주는 구분 키워드들인데, 요거 한 줄이 있다는 건 전제하고요. 그 다음에부터가 데이터 수치화라고 해서 요렇게 짜주고, 요렇게 해서 요 데이터를 주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쓰잘데기 없었던 부분들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 것들을 전처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전처리를 최대한 해서 넣어주시면 얘가 에러 확률이 확 줄어요. 그리고 전처리에 들어가는 쓸데없는 시간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 분석 시 에러를 막으려면 불필요한 건 삭제해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주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 시트가 저렇게 달랑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우리 보통 엑셀 시트 하나 열면 탭이 워크시트라고 그러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챗GPT나 이 AI들은 시트 한 장 한 장을 별도의 파일로 처리합니다. 그걸 CSV 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Comma Separate Value. 그래서 지금은 엑셀 시트로 보이지만 여기 요거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요거 복사하면 두 개, 또 복사하면 세 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 1월 달, 요거 2월 달, 요거 3월 달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면요, 요 자체가 여러 개의 그 시트를 갖고 있는 단일 엑셀 파일이 된다고요. 근데 이런 걸 분석을 할 때 내가 보고 있는 건 한 페이지밖에 없지만 2월 달, 3월 달 한꺼번에 분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통으로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엑셀 여러 개의 시트가 포함되어 있는 엑셀을 예, 그냥 한꺼번에 넣어도 되고요. 엑셀 파일을 통으로 넣어도 될 뿐만 뿐더러 그 엑셀 파일을 여러 개를 또 묶어서 압축 파일을 만들 수도 있어요. zip 파일로. 그러면 zip 파일을 통째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트 한 장 한 장을 따로따로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CSV로 일일이 넣어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축 파일 통째로 올려도 다 지가 쪼개 가지고 다 알아서 분석합니다. 또 웹사이트에 가끔 보면 표가 그냥 딱 그 파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시트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긁으면 그게 깨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런 경우예요. 만약 구글로 한번 가볼게요. 구글 가서 뭘 좀 할까요? 뭐 지금 2분기 뭐 소비자 물가 상승 품목별 추세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그리고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2분기의 물가 상승률, 뭐 품목별 항목,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요거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나오네요. 농수산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띄워가지고, 자, 여기 보면 여러 막 어지럽죠. 한글도 써 있고, 퍼센티지 그 숫자도 나와 있고, 그림도 나와 있고, 막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이미지 복사해가지고, 요런 거 챗GPT한테 분석시켜 볼게요. 이런 건 제미나이가 잘하는데, 제미나이 한번 불러보죠. 여러 개가 막 뒤섞여 있는 이미지하고 글과 막 이런 게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판별 같은 건 이 제미나이 되게 잘하거든요. 저 제미나이한테 한번 시켜보죠. 지금 시트에 첨부한 이미지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그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는 시트를 한번 좀 만들어 봐 볼래? 왜 안 동작을 하네? 마이크 사용. 내 목소리 안 들려? 내 목소리 안 들리니? 에이. 지금 첨부한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읽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막대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원래 테이블을 시트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 자, 한번 어디까지 하는지 봅시다. 좀 어지러운 지금 화면이거든. 이게 막 설명은 여기 제목이 붙어 있고 여기 뭐 전기 가스도 다른 거고 그룹도 다른 거고 그다음에 숫자는 또 이렇게 막 써 있고 그리고 여기 막 그래프는 지 멋대로 그려져 있고 막 이렇거든요. 자, 얘가 어떻게 그러냐 봅시다. 예, 원본 데이터 테이블 시트 형식으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대분류, 농축산물, 공업제품, 전기가스, 개인 서비스, 품목, 상승률. 아, 잘 만들어내. 이거 시트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그래프로 그래픽을 표현했다는 얘기는 원 데이터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데이터는 다 테이블로 돼 있을 거거든요. 시트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얘가 분석을 한 다음에 시트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여기 스프레드시트 생성 바로 만듭니다. 예, 그리고 시트 열기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바로 만들어 주잖아요. 오케이. 그럼 요거 제목만 붙이면 되죠. 뭐 제목 띄워버리고 뭐 아까 뭐였죠 이게 품목별 소비자 물가 동향 상승률 데이터였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하는 거. 제목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글 시트에 웹을 뒤지다가 예, 웹사이트를 뒤지다가 우연히 본 품목별 소비자 물가를 요걸 채트로 분석을 내가 차례로 하고 싶어 가지고 요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제미나이한테 이미지로 떠서 넣어준 다음에 요거 분석해 가지고 원본 표 만들어 줘라고 한 다음에 표 만드니까 시트로 넣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 시트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되죠. 자, 요 시트를 여기다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 더하기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라고 돼 있죠. 파일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연동해 주는 거예요. 자, 어떤 파일? 좀 전에 만들었던 마지막, 이게 최근 가장 최신 파일, 요거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 그러면 요 데이터가 금방 이제 이게 시트로 넘겨진 데이터를 얘가 끌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요 상승률 데이터 중에서 지금 품목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데이터를 보고 가장 내가 그 집에서 소비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제일 좀 절약을 해야 될 품목은 뭔 것 같아? 그 품목을 세 가지만 알려주고 그 세 가지를 제안하는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 봐. 음. 데이터를 그냥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목적과 의도와 용도가 있으니까 분석을 하는 거죠. 난 이거 소비자 물가 데이터 보고서 내가 뭐를 좀 덜 쓰고 덜 절약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려줘. 그러니까 분석을 해줘. 생각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의도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 말에 이 프롬프트의 의도를 얘가 왜 이걸 물어보지? 못담시 물어보지? 뭐를 골라줘야 되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민 소장님이 그런 프롬프트도 알려주셨잖아요. 모든 지시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영어로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 결과를 한글로 알려줘. 이거에 알려줬잖아요. 얘가 이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제가 했던 이 프롬프트의 이 내용을 영어로 분석을 하고 영어로 수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한테 지금 한글로 뿌려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품목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농수산물, 특히 배추, 도시가스, 전기료하고 치킨 세이브하세요. 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로 식비 부담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게 지금 배추거든요. 무려 70.8%나 지금 압도적 상승률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식비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거 좀 줄이시고요. 도시가스, 전기료 고정 지출이라서 이거는 절약 효과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용량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습관을 해서 전체 생활비를 절약하세요. 치킨 줄이세요. 왜? 가장 줄이기 쉬운 선택적 소비랍니다. 치킨 안 먹어도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달 품목으로 더 비싸지고 있으니까 이런 외식 비용부터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그 그래프로 나온 것들을 이렇게 그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바로 표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어떨 때는 이게 수치로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잔뜩 수치만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수치가 요건 이제 이미지에서 긁을 수가 없는데 어떨 때는 이 수치를 풀어가지고 아예 수치만 쫙 나열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어요. 수치만 나열되는 통계들. 뭐 어디 좀 없을까? 아예 수치가 그 텍스트로 나열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글들이. 그러면 그럴 때는 쭉 긁으시면 돼요. 그냥. 이런 거 한번 가볼까요? 요거. 이거 이미지로 돼 있네. 요게 막 긁어지는 그 뭐냐 데이터로 돼 있어요. 이건 이미지로 돼 있어요. 긁어지는 게 있으면요. 긁어지는 거 쭉 긁어다가 그냥 그대로 때려 넣고 분석해 달라고 그러면 표 구조가 무너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지가 그 구조를 각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로 되어 있는 거를 쭉 긁을 때, 이렇게 이런 경우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웹사이트 분석 들어갔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이렇게 화면에 떴는데 테이블로 따로 지금 뭐죠 꺼진 파일은 아니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보일 때 요거 긁으란 얘기예요. 이렇게 긁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거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GPT한테 집어넣고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GPT 나와. 요거 일일이 내가 파일 만들기 귀찮거든. 자, 요거 이렇게 하면 다 깨져버리죠. 보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깨지더라도 요거를 분석하는 걸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 그냥 분석해줘. 여기. 지금 이 데이터 어떤 내용인지 분석해 줄래? 네. 말 들어갔나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실행. 그러면 이렇게 원래 화면에서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요걸 그대로 드래그앤으로 긁어가지고 얘한테 넣어주면서 그렇게 넣어줬을 때는 얘가 다 깨졌잖아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다 쭉 행과 열이 다 깨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걸 분석을 다 해냅니다. 요거 제가 해봤더니요. 방문수, 전환수, 전환율 있고요. 요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분석 다 해줘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웹사이트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할 때 굳이 파일 만들 필요 없이 넣고 그냥 붙여놓고 실행하라고 그래라. 그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출력할 때 제목과 레이블이 한글로 표시하려면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거를 이제 그 그래프로 만들어서 재구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는 한글로 처리해주고 싶어. 이게 이런 경우거든요. 아까 우리 세미나에서 요거 시트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이런 분석도 했었는데 아까 요 시트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시트를 이제 이걸로 보냈는데 구글 시트로 보냈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내가 다시 그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서 한번 물어보죠. 자, 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어디 갔어 마이크 켜서 지금 위에 지금 위에서 그 테이블 만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제공했던 그 그래프가 너무 복잡하고 정신이 사나워서 내가 새로 깔끔한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로 하나 품목별로 그려 넣고 싶어. 지금 바로 좀 그려줄 수 있어? 화면에 보이도록? 지금 다른 건 필요 없고 농수산물, 배추, 오이, 파 요 세 가지의 상승률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 막대 그래프로 그림을 하나 그려줘.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품목들이 정신이 없었으니까 그중에서 농수산물 식품분만 가지고 따로 지금 그래프를 하나 그려달라고 했는데 가끔씩 그래프에 한글이 깨질 때가 있어요. 한글이.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야, 그림은 바로 그려주는데 여기 한글이 깨져버려. 이런 경우. 이럴 때. 이게 이제 그 챗GPT나 제미나이에 연결된 이 그래프 표시 이 파이썬 프로그램 모듈 중에 한글을 표시하는 모듈이 디폴트로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자, 이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 한테. 야, 그래프는 잘 그려줘서 좋은데 그 X축, Y축에 그 제목하고 레이블 쪽에 한글이 네모박스로 지금 깨져서 보이거든. 이거 한글로 제대로 바로 잡아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혹시 너한테 무슨 파일 같은 거 넣어주면 되니? 이런 경우는 챗GPT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미나에서도 똑같은 증상이 발생해서 지금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원래는 한글 폰트를 하나 업로드를 해주고 이 폰트를 적용해서 지금 깨진 한글을 바로 잡아줘 라고 하면 되거든요. 한글 깨짐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 예, 그래프 코드에 한글 폰트를 자동으로 설치하시고 적용하는 코드를 추가한 전체 버전입니다. 지가 알아서 폰트를 추가했대. 나눔 고딕 폰트를 지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올려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코드를 줬으니까 이 코드를 예, 실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코드를 짜주네. 지가 실행을 해줄 수는 없고.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야, 그거를 내가 화면에다가 그려달라고 그랬지. 뭐 코드를 짜달라고 그랬어? 그 코드 짜준 줄 내가 어떻게 써먹니? 그러니까 내가 혹시 직접 한글 폰트를 업로드 해주면 네가 그걸 적용해가지고 화면에다가 그 그래프를 다시 그려줄 수는 없어? 만약 그려주기 어렵다고 그러면 내가 그 구글 콜앱은 쓸 줄 아니까 네가 준 코드를 구글 콜앱 형식으로 다시 써줘. 콜앱 형식이 아니라 콜앱. 이건 알아두세요, 여러분. 파이썬으로 다 이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 작업을 그 클라우드 베이스에서 공짜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구글 콜앱 형식으로 코드를 다시 짜달라고 하면 얘가 써줍니다. 그러면 구글 콜앱만 실행시켜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구글 콜앱이 아니라 콜앱. 이렇게 일단은 네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라고 한 거고요. 못 만들겠으면은 콜앱 형식으로 써달라고 얘기를 다시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거 벌써 11시 반이네.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루시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예, 제가 코드를 드린다고 해드렸는데 불편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현재 시스템에 아쉽게도 폰트 파일 업로드돼서 저한테 지원은 안 돼요. 이거 챗GPT는 됩니다. 챗GPT에서는 요 데이터가 나오면 그대로 한글 폰트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 깨진 부분 한글로 바로 잡아줘. 그러면 챗GPT 바로 잡아주거든요. 대신 얘가 구글 콜앱에 바로 붙여넣기만 하면 완성된 코드로 주겠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짜주거든요. 파이썬 코드를. 오케이. 그럼 요거 복사하세요. 코드 복사해가지고 구글 콜앱을 부르세요. 실제로. 그냥 여기 그 구글 크롬에 가가지고 구글 콜앱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 콜앱 시작하기 바로 나오거든요. 링크 드릴까요? 예. 복사. 우리 채팅창. 구글 콜앱 정도 쓰시는 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파이썬 코드를 직접 화면에서 구현해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이썬 코드를 여러분의 로컬 PC에 설치해 가지고 굴리려고 그러면 환경 설정부터 너무 어려워 가지고 여러분 못 따라요.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를 어디서 얻긴 얻었는데 그걸 화면에서 구현을 해보고 싶다. 그럼 무조건 구글 콜앱으로 가서 해달라고 그러세요. 예. 여러분이 파이썬 설치를 내 노트북에 로컬로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복잡해서. 요거 이렇게 뜨면 새 노트 하나 이렇게 열어가지고 구글의 노트북 LM을 열은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새 노트 여신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좀 기다리시면. 여기에 이제 구글이 파이썬 코드를 이 웹베이스에서 웹 화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예요. 여기 오른쪽 끝에 가서 연결이라는 버튼인데 이 연결 맨 위에 있는 연결 누르시면 됩니다. 호스팅된 런타임의 연결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서버랑 얘가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램 디스크 이렇게 하면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 코딩을 시작하거나 AI로 코드를 생성하세요라고 써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좀 전에 복사한 걸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이기만 하면 돼요. 좀 전에 얘가 짜줬던 거 어딨죠? 여기 요거 파이썬 코드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콜앱 연결해서 요거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컨트롤 V로 그냥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실행 버튼입니다. 앞에 있는 거 재생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여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쭉 설정을 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실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얘가 요거 코드를 집어넣었더니 여기서 오류를 먼저 여기다 띄웠어요. 요런 아래가 있어서 바로 안 보이거든요. 404이럽니다 라고 나오는데 요런 오류가 뜨거든 여기 오류 설명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제미나이 기능에 그 콜앱에 대한 구글 파이썬에 대한 자동 오류 그 수정 장치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오류 설명. 그럼 얘가 요 사이트가 왜 이런 오류가 뜨는지를 얘가 다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요거 어떻게 수정하면 돼요? 라고 여기 제미나이가 아예 다 물어봐요. 네. 그러면 요거 이렇게 요거 네가 알아서 수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러면서 이게 수락 및 실행이라고 요거 한번 클릭해 봐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요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얘가 좀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으면 얘가 이거를 오류를 자동 수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코드를 짜주든가 이래요. 그러면 이 코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하라고 하면 이게 실행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추가로 좀 공부를 하세요. 오케이. 요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는 못 보여드리겠고요.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폰트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구글 콜앱용 코드를 짜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구글 콜앱에 집어넣어서 실행을 시키든가.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특별히 거의 에러 없이 돼서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를 챗GPT나 제미나이 안에서 다 끝장을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코드 뽑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파이썬 코드를 그 콜앱에서 실행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데이터 분석 잘 모르겠으면요 탐색적 분석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말이 해볼 수 있는 모든 분석을 다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데이터 전문가들이 어떤 그 초기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고를 해보는 거. 그거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 보통 EDA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EDA 형식으로 분석해줘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챗GPT로 데이터 분석을 요구할 때 기본 제약사항이 있어요. 한 파일의 사이즈가 512메가 넘으면 안 되고요.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이 20개를 넘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렸던 파일
3시간이면 리셋됩니다. 없어져요. 여기에 막 잔뜩 파일, 데이터 분석할 파일 막 20개쯤 올려놓고 나서 한 3시간 지난 다음에 내가 아까 올려놓던 거 가지고 다시 재개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3시간 지나서 이미 아까 올렸던 건 다 날렸거든요. 새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기본으로 아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뒤에도 조금 이제 설명들이 요거에 대한 요 10가지 알아둘 팁에 대한 추가 설명들이 쭉 들어있어요. 여기 뭐 지표를 물어봐라 팁 1, 통계 데이터 여기 코시스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이런 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주면 좋을 텐데, 오늘 못 보여드린 것들은 이전 기수의 그 같은 그 데이터 분석 그 영상들을 좀 참고해서 좀 더 보세요. 이런 이 국가 통계를 찾아 들어가는 방법을 제가 직접 시연해서 보여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추출 로봇, 웹 크롤링 할 때 어떤 크롤링 툴을 쓰면 좋은지,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쓸데없는 행은 삭제하는 게 좋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프 굳이 해제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드래그 그냥 긁어서 넣어도 된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필요하면 폰트 파일 넣어서 해결하면 된다. 도표 파일 아까 만드는 거 제미나이로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지 다 보여드렸고, 이게 다 제가 앞에 이미 설명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뭐를 분석하라고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EDA 분석 항목을 제시해줘.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EDA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을 그대로 뽑아줘 라고만 얘기하시면 요거에 맞춰서 지가 분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적용해가지고 뽑아줘요. 기술 통계, 결측치 확인, 시계열 트렌드 보기, 계절성 분석, 상관 분석, 이상치 탐색 다 분석해 줍니다. 요거 숙지사항. 그리고 만약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더 공부를 더 해보고 싶으시면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세요라고 참고 서적이나 참고 사이트, 참고 유튜브 채널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세요. 끝. 네. 자,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5분 정도 더 오버됐는데요. 참고하시고요. 뭐 총평을 하자면 구글을 이용하든 챗GPT를 이용하시든 뭐 그록을 이용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LLM들이 데이터 분석을 거의 자기의 그 메인 주특기처럼 잘 해주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데이터 하나를 분석하기 위해서 뭐 전처리를 해가지고 올리고 막 이럴 필요도 거의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눈에 뜨이면 그냥 드래그해서 긁어 넣든 파일로 꺼가지고 올려두든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로 던지든 다 해결합니다. 다. 가장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 숫자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거든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뭐 뭐를 분석할지, 뭐를 다룰지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 인사이트만 뽑아가지고 알려줍니다. 잘 써먹어 보세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민소장님, 마무리 발언 다음 주 예고. 제가 여러분들 그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VO3거든요. 근데 영상이 사실은 엄청나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주저하는 이유가 유료예요. 그러니까 참 애매해요, 지금. 이번에 그 대학생 아카데미 버전 1년짜리 무료 버전 나온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펠로라든가 VO3는 영상은 진짜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한 달만 저기를 써보시든가. 뭐 해봤자 2만 원, 3만 원? 네. 근데 해요. 진짜 해봐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 VO3는 AI의 진짜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정도로 한번 해보죠. 뭐 저기 돈 쓰기 싫은 분들은 그냥 눈여기 하시면 되고 팔짱 끼고 남들 하는 거 보고 구경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죠. 원하시나요? 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해보겠다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으니까요. 3개월 하는 무료 게 사용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본인이 뭐 별로 관심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눈여기 하시고
나는 관심 있다. 이게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영상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상 시대거든요. 그래서 뭐 쇼츠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시대는 거의 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활용폭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VEO3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승희 선생님이 3개월 무료 사용할 수 있는 무슨 팁을 알고 계신가 봐요. 우리 이거 단톡방에다 올려주세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3개월 무료로 쓸 수 있는지. 그럼 뭐 안 해볼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워낙 이제 이걸 오래전부터 써봤기 때문에 이미 무료 기간을 다 소진한 분들이 대단해요.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제미나이 프로를 하면 무료가 되거든요. 자, 아무튼 그건 뭐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민수님 그건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예고해 드립니다. 예, 다음 주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15일 날 광복절 3일 연휴 마지막 날 17일 날 그 우리 8기 중간 그 오프라인 원데이 세미나 합니다. 공지에서 아까 링크 지금 미리 올리긴 했는데 그 광화문에 그 내일신문사 5층 그 브랜드쿡이라고 하는 그 교육장에서 여기 공간이 아주 넓진 않아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오면 꽉 차버리거든요. 한 15명 정도가 적정 인원인데 그날 1시부터 네, 6시까지 5시간 할 거고요. 저는 주로 그 카카오톡의 그 챗봇 그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 챗봇 챗GPT로 대신 응답하게 하는 거 한 2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따라서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그거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카카오톡에 비즈니스 채널을 먼저 개설을 하셔야 되고요. 비즈니스 채널에 대해서 챗봇을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챗봇에 대해서 요거 AI 챗봇으로 쓰겠어요라고 승인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거 받아오지 않으시면 그날 하루 2시간 만에 그 AI 챗봇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공부는 하실 수 있겠지만 직접 써보는 건 성공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고 오시도록. 아니 노트북 당연히 가져와야죠. 노트북도 없이 어떻게 실습을 해요. 예, 참가비는 별도로 5만 원입니다. 5시간 시간당 만 원씩 해서. 예, 혹시 그 우리 멤버 아닌 분들 손잡고 끌고 올 때는 예, 그분들은 더블 받습니다. 10만 원. 굉장히 중요한 걸 전수를 하는 거고 챗GPT의 챗GPT 챗봇 그 카카오톡에 붙이시려면요. 최소한 외주 주면 한 30만 원 이상은 외주비 내셔야 돼요. 기본만 붙이셔도. 오케이. 민수님 그날 좀 뭐 좀 해주실 생각을 좀 하고 좀 계신가요? 노트북 LM도 굉장히 새로워졌고. 네, 노트북 LM 할게요. 예, 노트북 LM도 제가 용도가 원래 VEO3 저기 오늘 그 VEO3가 아니라 그 5를 좀 그날 할까 했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 그 써봐야죠. 활용 사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감이 안 와요, 저가. 오케이.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감이 올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가능하면 하고 싶어요, 저도요. 예, 예. 그래서 좀 연구 좀 하고 예. 할게요. 저도 자,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예.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로 쪽입니다. 네. 공지도 끝났으니까 피곤하신 분들 가서 쉬시고요. 예, 다음 주 우리 16일 날은 정상 수업하고 17일 날 엑스트라도 더 하는 건가요? 아니면 16일 날 빠지고 17일 날 하는 건가요? 아예 16일 당연히 수업합니다. 우리는 쉬는 날 없어요. 예. 뭐 연휴라고 쉬는 거 없습니다. 16일 수업 정상 하고요. 17일 날은 부가로 세미나입니다. 예,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라서 제가 예를 들어 Hi. Do you guys have Wi-Fi here? 예를 들어서 이런 Let's 거 go. No. 이렇게 제가 이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Hi. 타임머신 타가지고 해외로 Hi. 가가지고 Do you guys have Wi-Fi? 외국 사람 그 나라 사람들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영상 만들기가 아니에요. 이게 특히 여러분들 저는 아트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VO3를 꼭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예, 오케이. 아, 좀 전에 그러면 그 영화처럼 만드신 게 민수님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영화 감독 되시겠네. 그런데 제가 아트는 안 만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다시 합니다. 저기 8월 16일 토요일 그 다음 주 정상 수업 하고요. 예, 그리고 일요일 날 1시부터 네, 오프라인 수업 합니다. 굳이 시골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지방에 있어가지고 못 오시겠다. 그런 분들은 온라인도 받긴 받습니다. 근데 실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신경 거의 안 씁니다. 저희가. 그거 미리 말씀드려요. 듣디 말디 그러고 해서 갑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문 남은 거 뭐 있어요? 아직 45분이니까 뭐 꼭 질문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 10분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으면 쭉 낼게요. 예, 시간 드립니다. 헤어지는 손 흔들 때 뭐 질문 있어요 하는 분은 안 계시면 예, 이걸로 접을 겁니다. 안 계시네. 예,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을 그 빡세게 이틀 연장 공부할 거 생각하니까 질문하고 싶지가 않은가 봐. 다음 자, 주네요. 예, 편한 마음 되십시오. 오늘은 예, 뒤풀이 이걸로 없이 끝내겠습니다. 빠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 닫을게요.